그리고 농경 생활이 왜 시작되게 됐고 인류 역사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다면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는 책에서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공유해 볼게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인류 역사상 식량 생산이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식량 생산이 왜 시작되게 되었을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식량 생산이 더 발전적인 문명이니까 당연히 진화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반드시 농경 생활로 가야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게요. 평소에 인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식량 생산, 농경 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농경 생활이 왜 시작되게 됐고 인류 역사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인류 역사에서 식량 생산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순전히 야생동물을 사냥하거나 야생식물을 채집하는 것만으로 먹거리를 장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몇몇 민족이 비로소 식량 생산이라는 것, 즉 야생동물을 가축화하고요, 작물화해서 농작물을 먹이는 일, 그것을 시작한 지는 아직 1000년도 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000년이 굉장히 길어 보이겠지만 책에서는 인류 역사를 약 70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00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정착해서 농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당연히 수렵 채집보다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책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을 반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복과 식량 생산 사이의 주요 연관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생산 방식이 더 유리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첫 번째 연관성은 소비할 수 있는 열량이 많다면 그만큼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도표에서는 역사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근원적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해오는지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대륙은 동서축으로 해가지고요, 각 종의 전파 용이성에 따라 다수의 작물화된 식물종, 가축화된 동물종이 퍼져나갑니다. 다수의 적합한 야생종도 있는데 그 중에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잉여 식량이 생기게 되고 식량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많고 조밀하며 계층화된 정주형 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총기와 쇠칼을 만들게 되고 원양 항해용 선박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고 조밀해지기 때문에 정치 조직과 문자가 발달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가축화된 동물을 다루기 때문에 유행병이 돌기 시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도표 하나로 인간의 역사, 인간이 어떻게 한 곳에 정착하게 됐는지, 모이게 됐는지를 다 보여주네요. 같은 면적의 땅에 의존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수렵 채집보다 목축민이나 농경민이 대략 10배에서 100배 정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숫자의 힘은 식량을 생산하는 부족이 수렵 채집 부족에 비해 유리했던 여러 가지 군사적 이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축을 소유한 인간 사회는 고기와 젖, 비료를 주고 쟁기를 끄는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가축화된 동물들이 각 사회에서 야생 사냥감을 대신해서 주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다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을,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면 수확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전통사회에서 분뇨는 불을 피우기 위한 연료로서도 귀중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로 인해서 수렵 채집 생활보다 더 많은 먹거리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인구가 조밀해지는 이 효과들이 있었고요. 농경민은 밭과 과수원 주변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거처가 고정되면 그때부터는 사나 출산 간격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 책에 써 있는데 유랑생활하는 수렵 채집민들은 어떤 생활 방식을 보였냐면 수유기에 무월경, 금욕, 유아 살해, 낙태 등을 통해 가지고 4년 정도의 더
서울을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린 유아가 있으면 이동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점은 뭐냐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정착생활, 농경생활의 주요 이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 이점을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점은 정착생활의 또 다른 영향은 잉여 식량을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잉여 식량이 생겨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왕이나 관료 이외의 전업 전문가들도 부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정복 전쟁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전문적인 병사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인다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식량이 있으면요, 정복 전쟁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 사제들, 종교인들, 창이나 총기를 비롯해서 각종 기술을 발전시키는 금속 기술자, 숭령공, 그리고 기억력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보존시켜주는 필경사 등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업을 통해 가지고 계속 식량을 채취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외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점은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는 19세기에 철도가 개발될 때까지 육상 운송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을 가축화하기 전에는 육지에서 물자나 사람을 운반하는 수단이라고는 해봐야 인간밖에 없겠죠. 대형 포유류가 그것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와 말은 수레를 끌었고 술록과 개는 북극 지방에서 썰매를 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은 유라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장거리 운송의 주된 수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정복 전쟁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유라시아의 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말의 군사적 역할은 지프나 탱크에 필적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효과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점 세 번째는 말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가축화된 동물과 더불어 인간 사회에서 진화한 병원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들은 원래 동물들에게 퍼져있던 매우 유사한 조상 병원균에서 나온 것인데 각각 돌연변이를 거쳐 인간의 병원균으로 특수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을 가축화한 사람들은 새로 진화한 이 균에 제일 먼저 희생됐지만 사람들은 곧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력을 진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축화된 동물학에서 얻은 이 균들은 나중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평양의 여러 섬에 원주민을 정복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히 말해서 동식물의 가축화와 작물화는 곧 훨씬 더 많은 식량과 조밀한 인구를 의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결과 잉여 식량이 생겼고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을 이용해서 잉여 식량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도 생겼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화되고 경제적으로 복잡하고 기술적으로는 혁신적인 정주형 사회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므로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유라시아에서 제국, 문자, 쇠, 무기 등이 제일 먼저 발달했고 다른 대륙에서는 그보다 늦어지거나 끝까지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과 낙타의 군사적 쓰임새와 동물에게서 얻은 이 균의 살상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